이재명 대통령께서 주말 긴급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 기소와 테러 위협, 언론을 통한 명예살인 등을 3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지난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본인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 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 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낸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사건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건 역시 굉장히 큰 게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피습 당시 119 구급대 지연 출동,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상대 병원 의료진, 서울 전원시도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그리고 의사단체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발 및 성명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조직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부산대 병원 측은 처음에는 서울대 병원에 전원 요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나중에는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죽이기 시도가 언론, 특정 정치 세력, 심지어 의료계까지 개입된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진법은 따로 있죠.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원래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네, 영등포 구청 공무원이었어. 네. 처음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부동산을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아무 연고가 없는 충남 아산 배방면으로 간 거야. 갔는데 공수장을 보니까 김진성은 당시에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어. 통장에 5만 원, 10만 원 있고 주위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고 주식 투자에 또 실패해갖고 약 2억 원의 빚이 있었더라고. 빚까지 있고.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치밀하게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칼도 자기가 안 샀잖아요. 지인한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켜가지고 현금으로 샀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데 부동산 나오잖아요. 부동산 옆에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짓거리를 한 8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고 그냥 내려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하면 가덕도 대항 전망대가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기로 했던 대항 전망대 그때가 2024년 1월 2일. 그러면 우리가 전날 내가 내일 범행을 저지를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가보죠. 그렇죠. 근데 그 현장을 안 가고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가덕도의 그 대항 전망대는 가덕도의 남쪽에 있는데 가덕도의 북쪽에 있는 또 동행정복지센터를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벤츠남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범행이 아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범행 현장을 먼저 가보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모텔로 이동해서 거기서 자고 태연하게 아침에 또 아침밥까지 먹었더라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얘가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유튜버에 빠져서 그랬을까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성국 TV나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방송을 그냥 봤다. 보면서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고성국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연락만 한 게 아니고. 근데 고성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 끝나고 윤석열이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고성국이었어요. 내란에 실패하고 이 차후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 통화한 게 고성국이었습니다. 근데 고성국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 명태균 창원지검 검찰 수사 기록에서 제가 명태균 카카오톡 SNS 공개했죠. 거기 고성국이 나와요. 이미 대선 경선 2021년 경선 당시에 고성국과 명태균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이 메시지를 보시면 당시에 윤석열이 2021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도리도리 계속 고개를 도리도리에 대해서 해법을 명태균이 제시했다고 윤석열에게 텔레그램을 한 거예요. 제가 고성국 TV에 이걸 다루게 했다. 도리도리는 부동시 때문에 그런 걸로 하자. 라고 하면서 고성국이 저 방송을 내렸더라고. 내가 보도할 때쯤에 내렸는데 거기서 의사가 등장해서 부동시 때문에 초점을 못 맞추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의사가 짝씨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저런 조언을 하는데 명태균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고성국한테 연락해서 이 방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이 뭐라죠? 의사가 명박사예요?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의사로 등장했던 사람이 명태균이었던 거야. 저건 조작 방송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윤석열이 미치겠다. 대통령 후보였을 시절부터 극우 유튜버 고성국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과 긴밀하게 지냈고 12.3 내란을 실패하고 그 대책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있었고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 살인 미수범과도 만났고 연락했다. 국정원이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벤치남과 김진성 범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동석자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조사받았습니다. 전부 다 지금 재조사 받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네.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공교롭게도 소년보 근데 예를 들면 그 벤치남이 지금 세계로 교회 신자인 건 100% 이제 확인이 된 거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측근이라고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공 기자님 너무 이렇게 좀 앞서 나가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벤치남 형님은 불교 신자라고 원래 불교 신자라고 하고 범행 당시엔 다니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막상 또 이 범인은 다녔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형님은 벤치남 형님은 이재명 열혈 지지자라고. 근데 저희는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본인이 여지를 난 게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고 직후에 본인의 차량 명의를 바꿔요. 조카. 그랬다가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바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그 벤츠 차량은 그 벤츠남 70대 노인이시거든요. 그분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분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내 명의가 아니야. 그러면. 내 명의가 아닌데 조카로 바꿨다가 그 조카가 막 항의를 했대. 기자들이 날 찾아온다.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네. 다시 또 자기 명의 바꿨다는데 자기 명의를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부분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열혈 지지자면 앞으로 이재명 당시의 대표가 부산 가덕도 처음 갔을걸요? 다시 갈 일도 없어요. 그럼 열혈 지지자인데 내가 사는 동네에 내려와. 그럼 내가 가요 안 가요? 내가 열혈 지지자면 안 갑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뚫고 결국 이 대통령은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읽고 삶을 바꾸려는 치열한 노력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샤이 보수라는 낡은 유령이 사라진 자리에 이념을 뛰어넘어 오직 국민의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실용의 우산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영의 벽을 허물고 합리적 시민 모두를 껴안는 이 넓고 따뜻한 정치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더 깊게, 더 튼튼하게 뿌리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전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장수는 자신이 이길 거라는 주문만 외우는 장수입니다. 진짜 명장은 자신이 패배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밤새워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1%의 가능성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냉혹한 수익기만이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